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기농산물 같은 건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유기농산물은 국가가 인정합니다. 국가 인정. 그래서 수입 농산물도 우리나라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 코너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올게닉 푸드라고 적혔지 누가 인정했는지도 모르는 게 이제는요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죠?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 몸에 좋다고 시커 먹는데 나중에 뭐 중금속이 들었다 하더라 이런 거. 요즘도 계속 보도됩니다. 지금 뭐 종방 틀면 아침 5시부터 6시, 7시까지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참 요새는 이제 하도 학계에서요 얘기를 해가지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글자가. 예? 예? 이 효력이 획일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그것도 없었어. 잉카 제국의 신이 내린 곡식이다. 신이 내린 곡식, 신이 내린 곡식이라 해가지고 막 백화점에 가서 줄 서는 포만감이 있어서 비만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막 떠들어 실컷 사먹은 그게 맨드라미 씨앗이거든. 페루 산꼭대기에 무슨 농작물이 크겠습니까 그게? 네? 그리고 지구촌에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전부 다더라. 만명통치 전부 좋다. 난리 무슨 바다 속에 있는 무슨 오일 뭐 어쩌고 저쩌고 타임즈가 선전한 슈퍼 타임즈가요 신문사지 거의 뭐 음식 연구하는 데니까 네?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저희들 같이 평생을 장군하고 이런 사람 방송에 안 부릅니다. 왜? 방송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TBC 같은 데 1년 방송했습니다. 한 10년 넘었어요. 농업을 바로 알자. 매주 금요일 1시간씩. 지금도 YTN 라이프 이런 데서 지금도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농업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소비 품목의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가계비 지출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자, 건강하게 살려면. 그죠? 그러니까 농촌에 오더라도 뭘 해야 된다? 한 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많다. 왜? 시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소량 다품목으로 가야 된다. 내가 하우스 안에 채소 농사를 짓더라도 저거 팔기 좋도록 해보자. 이런 일. 옛날 같으면 이게 말이야. 이게 대면적을 자동화하고 기계화해야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임금 적게 들고. 문제는 생산성을 올려놨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식은 줄었지만 편의식은 막 엄청나게 늘어나죠. 강남에 주방 없는 아파트 등장했다. 소리 못 들었죠. 저는 그런 걸 금방 듣거든요. 젊은 내외가 아파트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해놓고 주방을 꾸미려니까 돈이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장고도 한 2개는 있어야 돼요. 전자레인지 큰 주방 때문에 오반 그릇 다 사야 되고 뭐 프라이팬 다 사야 돼요. 하나도 필요 없다. 저름 때문에 내 냄새나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내 싸우고 설전은 누구 하고 또 뭐 사주고 반은 먹고 반은 버리고 냉장고에는 내 안 먹는 거 꽉 차 있고 집에 냄새도 나고 또 그게 뭐 가스 같은 게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러고 이런 걸 막 없앴다. 그래서 어떻게 쿠팡이 주문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무슨 비빔밥, 수요일은 무슨 된장국 딱딱딱딱 주문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집 앞에 오는 거예요. 이걸 비싸다고 생각해 어느 친구가 한 달을 계산을 대고 이게 훨씬 싸더라는 거예요. 왜?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하는 거는 반은 먹고 반은 버리고 여러분 지금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며칠 먹나요? 아니 우리 소비자가 농업인들이요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소비자들은 아직도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수박은요 크면 클수록 돈을 더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수박은 원래 한 덩굴에 3개 내지 5개 달아야 됩니다. 수박은 한 덩굴에 3개 내지 5개를 달면 수박 크기가 축구공만 하고 알겠죠? 그리고 내가 노동력이 부산데 자 오늘 따가 팔고 뒤에 달린 놈은 5일 뒤에 팔고 그 다음에는 5일 뒤에 팔고 지금은요 한날 하루에 더 팔아야 돼요. 왜? 모든 수박을 한 덩굴에 하나만 달아요.
그러나 하나가 8kg, 9kg, 5kg, 3kg 하나가 이만. 가족은 전부 혼족 2인밖에 없는 노인밖에 없는데 그걸 사가서 몇 조각이 먹고 다 어디에 넣어? 냉장고 다 넣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육종 품종 만드는 사람들이 2인용 수박, 3인용 수박, 4인용 수박 만들었어요. 내놓이. 큰 거는 5만 원 주려고 하는데 작은 거는 5천 원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큰 수박이나 작은 수박이나 들어간 생산비와 노동력은 똑같거든요. 아니 작은 수박은 열흘 만에 따고 큰 수박은 100일 만에 따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계속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름에는 가장 좋은 과일이 수박이에요. 가장 싸고 가장 드셔야 되는데 전부 수박 보고 겁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편의식으로 가는 데 대한 농민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학교 급식 과일 1위가 뭔지 아시나요? 학교 급식 과일 1위. 대구 경북의 학생이 한 60만 명 되거든요. 학교가 1,400개. 사과를 학교 급식하면 하루에 60만 개가 나와요. 그러면 얘들이 사과를 먹어야 얘들이 어른이 돼서 사과를 먹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얘들 사과 못 먹을 줄 몰라요. 학교에서 사과를 안 줘요. 왜 안 하는지 저런지 알아요? 다들 가격 때문에 안 해요. 지금 무슨 학교 급식 때문에 국가가 주는데 학교 급식 1위 과일이 바나나예요. 지금 소비량으로 1위가 바나나입니다. 국가 전체. 돈으로는 사과인데 소비되는 과일을 돈으로 계산하면 사과가 1인데 양으로 계산하면 바나나가 1위에요. 2위가 뭔지 알죠? 2위가 미국산 오렌지예요. 미국산 오렌지. 그 누가 그래요? 제주도 오렌지 와 못 들어가나? 제주도 오렌지 나올 때가 방학이라요. 그 다음에 3위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토마토예요. 이 세 가지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맛, 가격, 품질? 아닙니다. 나눠주기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 게 편의식이에요. 자, 바나나는 영양사 선생님이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한 개씩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산 오렌지 한 개씩, 방울토마토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한국산 사과 너무 커서 한 개만 주면 야가 사과만 먹다가 집에 가야 돼요. 그 칼로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면 애들이 껍질 깎아달라고 그래요. 이빨이 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라놓으면 산패가 돼가 색깔이 변해. 썩어서 안 먹겠대. 잘라줄 사람이 어디 있네. 학생이 2,000명이면 사과를 2,000조각이 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내냐. 옛날 같으면 엄마들이 와가 잘라줬겠죠. 지금 엄마들 보고라면 인건비 달라 할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글 올리죠. 전부 편의식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컵 과일이라는 학교 급식합니다. 그것도 경상북도가 정부에 건의해서 컵에다가 사과 3조각이, 방울토마토 1개, 브루베리 3개, 포도 2알 이래 넣어가지고 애들이 잘 먹는 겁니다. 그렇게 줘야죠. 그게 편의식입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사과 한 상자 기준이 10kg인데 언제까지 5kg, 3kg, 10kg를 팔릴 것 같나요? 안 팔려요. 2개 사가는 사람, 1개 사가는 사람, 잘라놓은 거 사가는 사람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과를 생산하면 앞으로 어떻게 팔아야 된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편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회사 이익에서 그렇지만 CJ라든지 이런 게 범세계적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달에 삼성도 삼성바이오에서 식품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농가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농업소도 내가 아까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귀농을 해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양의 농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옛날에는 사과 농사 잘 짓냐 못 짓냐 이게 안 물어봐요. 몇 상자 했냐? 그게 돈이에요. 쌀 몇 가마니 했냐? 그게 돈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야. 어떤 상황을 생산했냐?
어떤 사과를 생산하냐. 예를 들어서 지난해 봉화에서 생산된 사과 10kg 한 상자 가격이 10,000원에서 110,000원. 알겠죠? 그러면 내가 생산하려면 110,000원짜리를 해야 되죠. 이거 10년 전에 이런 일 없었어요. 가격이 그래 올라가면 국가가 통제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 먹을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희한한 게 10만 원짜리 이상은 시중에 구경을 못 해요. 없다니까요. 여기 성주 가면 참외 출하할 때 이런 거 사놨죠. 현수막 보셨나요? 성주 참외 명품은 길거리에서 팔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길거리에 그 농산물의 브랜드라고 하는데 딱 세 가지가 경북 거를 전국에 파는 게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성주 꿀참외 이렇게 팝니다. 니아가에서도 팔고 1톤 차에도 팔고 그 다음에 꽃감이랑 꽃감은 전부 산주 꽃감 그죠?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저기 인천 앞바다 대부도라는 섬에 가도 정성 꿀사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게 진품일 리는 없겠죠. 자, 이제는 저는 제대로 된 품질을 갖춘 농산물, 확실히 사람에게 좋은 성분이 있다면 기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어요? 감성의 농업을 해야 된다. 저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귀농한 분들이 장점이 저거예요. 감성의 농업. 감성의 농업은요, 소위 내가 생산한 농산물에 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법으로 정했어요. 뭐라고? 생산 이력 추적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쇠고기가 시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바코드를 딱 찍으면 경주시 안강읍의 김아무개가 송아지 어떤 것을 몇 개월 키운 소를 이틀 전에 도축했다. 며칠 날 도축했고 이 소고기의 품질은 A2 뿌리고 부위는 어디고 소를 키우는 도중에 항생제를 썼다 안 썼다. 알겠죠? 이게 다 표기가 돼요. 이게 생산이력 추적제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리콜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감성의 농. 그래서 요즘은 농산물도 다른 상품 못지않게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의 농을 해요. 이거는 귀농인들이 잘해요. 왜? 사봤거든, 도시에서. 포장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걸 잘 사가더라. 이런 거. 특히 주부들이 이런 걸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규모의 농업은 자칫하면 빚만집니다. 자, 규모를 키우면 기계가 많아야 돼요. 기계가 많으면 기계 비용을 빼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농업에서. 그러니까 철저히 가족 중심의 정밀 농업으로 가자. 사과 한 개 한 개를 예술품으로 만들어 보자. 경산시에서 조아무개는 복숭아 한 개를 2만 원에 팔거든요.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것은 3만 원 받거든요. 시중에 있나요? 없겠죠.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시장은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기상재해가 있다, 농업이 정말 어렵다, 소비자가 야속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틈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몇 개를 보겠습니다. 옛날은 어떤 경작지에 세 가지, 네 가지 심으면서 비료 많이 주고 비료 많이 주니까 병충해 많아지고 병충해 많아지니까 농약 많이 치고 이걸 고투입 농업이라고 해요. 부족할 때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품질 위주로 가니까 환경을 생각해보자. 이제 생산자가 왕이 아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도 아니요. 신토부리도 아니요. 옛날에는 네가 내 거 안 먹으면 굶어 죽어 이런 자세인데 지금은 네 거 안 먹어도 온 세상 걸 다 갖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생산할 때부터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생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으면서 죽을 판 살판 일해서 농업소득 올리려고 해봤자 한계가 있다. 저렇게 해바라기를 심어놓고 얘들이 와서 놀다 가고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해바라기를 수확해서 기름 짜서 탄 돈보다 훨씬 많더라. 그러면 해바라기 그냥 비 내고 마는 거예요. 몇 년 전 생각하면 어른들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농업이냐 하지만 해바라기 수확 안 해요. 전라도 영광에 가면 아주 멋진 부부가 있습니다. 야산을 개발해가지고 봄에
보리를 심어. 예? 심어가지고 4월달 되면 보리 색이 파랗게 좋아. 파종도 3파를 해. 트랙터하고 그냥 온 하늘로 종자를 뿌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술적으로 드론을 딱 띄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랙터에 로타리를 따라가 그 보리밭 사이로 길을 내거든요. 길을 내면서 곳곳에 포토존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엄마하고 놀다가 이렇게 원두막도 치놓고. 그리고 보리가 5월달 되면 노랗게 보기 싫잖아요. 바로 로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한 톨도 수확 안 하고. 그래서 뭐를 뿌려? 메밀 씨앗을 뿌려요. 메밀 씨앗을. 메밀 씨앗을 뿌려가 7월, 8월 초 되니까 메밀꽃이 하얗게 피죠. 또 길을 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심어. 유채를 또 심어. 그죠? 이런 게 관광농업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무슨 농업이냐. 그죠? 한 톨도 생산 안 하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우리 농사 짓는 분만 다 애국적인 마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돈 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경험과 노동력 중요하다. 뭔가 면사무소 갔더니 아저씨 농사 몇 년 지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은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정보와 지식이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돈이 된다. 그게 투자를 줄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유리한 강점 요소가 뭐냐? 첫째는 우리는요, 교육이 있다면 농민들이 다 모입니다. 왜? 교육의 성과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 동남아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전부 교육시키고 사람 없어요. 50년 동안 안 와. 안 온 이유가 뭐세요? 받아봐야 별 볼 일 없다. 우리도 60년대 그랬어요. 그때는 다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도 60년대 그게 교육 안 받으면 재미없다. 얘는 비료도 안 준다. 농약도 안 준다. 받으러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 깨우쳤어요. 아, 이 교육 받는 게 좋고.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냐. 계속 그지. 밀가루 좀만 받아가고 공부는 뒷점이고.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는 1년에 벼농사를 2번, 3번 지을 수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쌀이 제일 부족한 나라. 기가 차요. 안 돼. 세계 벼 연구소가 거기 있어요. 좋은 품종, 좋은 기술 다 있는데 농민이 그걸 현장에 적응을 못 시키면 생산성하고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농업인들의 실력이 정말 좋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교육만 있으면 다 오니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그 포도, 청포도 하나 굉장히 비싼 거 이름 아시죠? 예? 예. 사인버 스케치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별 맛이 없어요.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서 없앤 품종입니다. 그게 우리가 품종은요 직접 재산권을 설정해 놓으면 25년간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근데 일본에서 이걸 심고 있고 별 볼 일 없다 이거 버린 거예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시장에 팔고 3년이 지나면 지적재산권 인정을 안 해줘요. 버린 걸 한국 농업인들이 가져와서 세계 최고의 포도를 만든 거예요. 재배 기술로. 지난달에요,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게 2송이에 7만원. 그러게 2가지 질문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그걸 누가 사먹냐? 인도네시아 부자는요, 한국 부자보다 더 부자라. 그런데 누가 사먹냐고 뭐 중요해? 팔린 게 중요하죠. 얼마에 팔리느냐? 자카르타에서. 우리나라에서 7만 원에 수입한 친구가 14만 원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발 600m까지 농지의 경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농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유리온실을 계속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 잘 안 사요. 왜? 비닐하우스가 훨씬 싸거든요. 일본도 비닐하우스 농업은 한국에 졌어. 귀신같이 잘한다. 정말 힘들거든요. 비닐하우스 여름에 온도 올라갈 때 이틀만 관리 잘못하면 폐농합니다. 그런데 거의 폐농하는 사람이 1년에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특히 성주 참외를 한번 보세요. 온 천지가 하얗습니다. 비닐하우스.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